두 분 재혼하신 거 맞죠? 딸의 유치원 참관 수업에서 처음 마주친 다른 반 아이 엄마가 내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복도 한가운데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 시선을 피했고, 질문을 던진 여자는 내 대답을 듣자마자 극도로 당황하며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어요. 평온했던 7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순간 남편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자의 기막힌 반격. 대체 그날 남편은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며 6살 딸 유라를 키우는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워킹맘 서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고 퇴근 후에는 밀린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오직 내 가족의 평온한 울타리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남편 도진과는 대학교 연합 봉사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무거운 짐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나르고 구석에 혼자 있는 어르신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던 그 사람의 우직한 뒷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한 지도 어느덧 7년째 한 지붕 아래서 살을 부대끼며 살았죠. 단단했던 내 세상의 바닥이 꺼지기 시작한 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며 손꼽아 기다리던 딸아이의 첫 유치원 행사 무렵이었어요. 퇴근 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바닥에 스케치북을 넓게 펼쳐두고 유라와 나란히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아빠, 여기는 핑크색으로 칠해야 해. 엄마 치마는 핑크색이 예쁘단 말이야. 그래, 우리 공주님이 핑크색이라면 핑크색이지. 아빠가 선 안 넘어가게 예쁘게 칠해볼게.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하루의 고단함이 씻은 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거실 냉장고 문에는 며칠 전 유라가 삐뚤빼뚤하게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 앙증맞은 자석에 눌려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엄마의 핑크색 치마를 유독 공들여 칠했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유라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워킹맘이라는 핑계로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 남편은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완벽한 아빠의 자리를 꽉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가가 남편의 넓은 등에 가만히 기대어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금요일 유라 유치원 참관 수업인 거 안 잊었지? 나 회사에는 미리 반차 낸다고 말해뒀거든. 제 말에 남편은 그리던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거실벽에 걸린 달력으로 다가가 금요일 날짜에 빨간 펜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유치원 들어가고 첫 행사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지.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당장 결제 올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뺨을 맞대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리길 참 잘했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죠. 험한 세상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에게 이렇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람이라니. 남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다가올 금요일을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하루도 채가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참관 수업을 하루 앞둔 목요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기대어 남은 회사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데 욕실에서 남편이 씻는 소리와 함께 화장대 위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엎어져 있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이며 징, 징
거친 진동을 토해내고 있었죠. 평소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연속으로 울리는 알림에 혹시 회사에서 터진 급한 비상 연락일까 싶어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휴대폰 계속 울리는데? 내가 한번 볼. 제가 화장대로 다가가 액정의 손끝을 대려던 찰나였습니다. 벌컥 욕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은 남편이 뛰쳐나왔어요. 손대지 마. 남편은 날카로운 고함을 지르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의 물방울이 안방 카펫 위로 번졌지만 남편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액정 화면부터 다급하게 가슴팍으로 숨겼어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폭탄이라도 쥔 사람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황당함에 굳어버린 저를 보며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걸 깨달은 듯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거래처 김 부장님이 술 드시고 자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카톡으로 보내셔서 그래. 당신 피곤한데 알림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일까봐 끄려고 한 거야. 내가 잠깐 베란다 나가서 전화로 해결하고 올게. 말은 다정했지만 쫓기듯 안방을 빠져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어딘가 기이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거래처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게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며 눈을 피한 적은 없었거든요. 가슴 한구석에 묘한 서운함과 찝찝한 안개가 피어올랐지만 내일 당장 유라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굳이 꼬치꼬치 캐물어 부부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예민한 분위기가 밖에서 자고 있는 유라에게 전해질까 두렵기도 했고요. 그저 유독 피곤한 회사 일이겠거니 애써 억지로 의심을 누르며 무거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치원 복도는 예쁘게 차려입고 온 엄마 아빠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어요. 유라의 반인 햇살밤 문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서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싹반 명찰을 목에 건 학부모 한 명이 무심코 우리 쪽을 힐끗거리더니 갑자기 반색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여기서 다 뵙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유치원 엄마들끼리 오가며 남편이 안면을 텄나 싶어 저 역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애 아빠랑 아시는 분인가요? 제가 묻자 그 학부모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그 기막힌 문장을 천연덕스럽게 던졌습니다. 두 분 재혼하신 거 맞죠? 저번엔 밖에서 뵈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뒤늦게나마 축하드려요. 순간 유치원 복도에 시끄러운 소음이 음소거라도 된 것처럼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어 여자의 입술을 멍하니 쳐다보았죠. 네, 재혼이라니요. 무슨 엉뚱한 말씀을. 저희 초혼인데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제 단호한 대답에 웃고 있던 여자의 얼굴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리더니 극도의 당황함을 숨기지 못하고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어요. 초혼이요? 아, 어머.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여자는 제 대답을 듣기가 무섭게 황급히 인파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남편을 돌아보았어요. 그냥 사람을 잘못 보고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선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핏기가 싹 가신 하얀 얼굴, 미세하게 덜덜 떨리는 턱관절, 그리고 허공을 방황하며 내 시선을 필사적으로 피하는 두 눈. 남편은 황당해하거나 불쾌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 비정상적인 반응을 마주하자 제 안에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아, 이것은 절대 단순한 농담이나 사람 착각이 아니구나. 이 남자는 지금 저 여자가 던진 재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참관 수업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이가 강당에서 무슨 율동을 했는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무겁게 맴돌았어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에서 피곤했는지 곤히 잠든 유라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편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유리창 밖으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거칠게 운전대를 꺾고 있을 뿐이었죠. 침묵을 참다 못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까 그 여자 누구야? 왜 당신한테 대뜸 재혼했냐고 묻는 건데? 설명해. 나를 두고 왜 그런 미친 소리가 나오는지 알아야겠어. 아까 당신 표정,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짓는 표정 아니었잖아. 조용하지만 뼈가 있는 제 집요한 추궁에 남편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꿀렁이며 흔들렸고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모르는 여자라고 아까부터 말했잖아. 그냥 지나가던 미친 여자가 정신 나간 헛소리 한 걸 가지고 왜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잡아먹으려 들어. 어머, 내가 언제 잡아먹으려고 들었어? 사람 살다 보면 어이없게 착각당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사람을 숨막히게 몰아세워? 그만 좀 해. 진짜 피곤하니까. 남편은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대화를 거칠게 난도질해버렸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았다면 차분히 전후 사정을 설명해야 할 사람이 과할 정도로 펄펄 뛰며 방어적인 태도로 제 입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었어요. 황당함은 곧 숨막히는 답답함으로 그리고 깊고 짙은 의심으로 변해 제 목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유라가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움찔거리며 뒤척이자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어금니를 꽉 깨물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당장 이 좁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밑바닥까지 싸운다 한들 저굳게 담은 입에서 온전한 진실이 나올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내 소중한 아이가 부모가 악을 쓰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남편의 옆모습을 차갑게 노려보며 저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년을 믿고 의지했던 남자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내 뒤에서 내가 모르는 시간에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 걸까? 섣불리 윽박지르고 캐묻는 대신 조용히 눈과 귀를 열어 이 남자의 모든 일상을 파헤쳐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굳게 믿었던 이 완벽한 가정의 정체를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 남편은 본사에 급한 회의가 잡혔다며 황급히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는 유라를 데리고 마트에 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남편의 차 문을 열었죠. 아이가 타기 전에 미리 실내를 치워둘 생각으로 조수석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시트와 콘솔 박스 사이 깊숙한 틈새에 무언가 둥글게 뭉쳐진 종이 쓰레기가 꽉 박혀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손가락을 밀어넣어 억지로 끄집어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지식여진 종이를 조심스레 펼치자 며칠 전까지 우리 집 냉장고 문에 자랑스럽게 붙어있던 유라의 우리 가족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아빠와 엄마 유라가 손을 잡고 있던 그 예쁜 그림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힘을 주어 뭉친 듯 심하게 찢기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핑크색 크레파스가 흉하게 번진 유라의 얼굴 위로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어요. 평소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사탕 껍질 하나도 아까워 버리지 못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의 정성이 담긴 그림을 쓰레기처럼 조수석 구석에 쑤셔 박아두었다. 그것은 명백히 이 조수석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태우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가족 흔적을 다급하게 지워낸 끔찍한 은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곧바로 운전석 위 블랙박스 본체로 손을 뻗었습니다. 칩을 빼내어 제 휴대폰에 연결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화면에 뜬 녹화 목록을 스크롤하던 저는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이 주말 특근이나 동기 모임을 핑계로 집을 비웠던 날짜들, 그리고 냉장고에서 유라의 그림이 사라진 날짜 주변의 주행 및 상시 녹화 기록만 마치 예리한 칼로 도려낸 것처럼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적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수동으로 날짜를 골라 포맷을 돌린 명백한 흔적이었죠. 남편은 치밀하게 자신의 동선을 지우며 철저한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윽박지르고 싶었지만 어금니를 깨물며 꼭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터뜨려봤자 기계가 고장났다는 둥, 블랙박스 용량이 부족해 오래된 것부터 지워졌다는 둥 뻔뻔하게 빠져나갈 게 분명했으니까요. 더 확실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유치원 엄마들을 수소문해 참관 수업날 마주쳤던 학부모 이윤진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평일 낮 유치원 근처 인적이 드문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몹시 곤란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핸드백을 챙겨 당장이라도 일어나려 했죠. 저기 남의 가정사에 왈가왈부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냥 사람 잘못 보고 착각한 거로 해주세요. 제발요, 윤진 씨. 제 인생과 우리 아이 삶이 통째로 걸린 일입니다. 저 미친 사람 만들고 둘러댄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겠어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옷깃을 간절히 붙잡자 윤진 씨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기막힌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 사촌 언니 강희수랑 교제 중이세요. 두 사람 당장 다음 달에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을 거고요. 결혼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를 두고 어떻게? 전처가 밖으로 나돌다가 어린 핏덩이만 버려두고 야반도주했다고 들었어요. 혼자 애 키우는 짠하고 불쌍한 돌싱남이라며 언니가 어찌나 감싸고 도는지. 그래서 당연히 그쪽이 재혼하신 새어머니인 줄 알았죠.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단순한 쾌락을 위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배경 좋은 여자에게 새 장가를 가기 위해 나를 비정한 도망자 엄마로 둔갑시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유라마저 새 여자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기극의 소품으로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만 저는 꽉 쥔 주먹을 허벅지 아래로 숨기며 애써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당장 남편의 회사로 쳐들어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판을 완벽하게 뒤집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그 주말 늦은 오후 저는 차를 몰고
시댁 근처 좁은 골목길 어둠 속에 숨죽여 주차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순자 씨가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렸다며 며느리인 제 방문을 유독 완강히 거절했던 것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남편의 기막힌 이중 생활을 시댁 식구들은 과연 어디까지 눈치채고 있을까? 잠시 후 골목 어귀로 남편의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며 알아누웠다던 시어머니가 쟁걸음으로 뛰어나왔죠. 아픈 기색은커녕 얼굴에 화색이 만면한 시어머니는 남편이 차에서 꺼내주는 쇼핑백을 덥석 받아 안았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 눈치를 보며 꿈도 못 꿀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최고급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뭐 이런 걸 다 보냈대. 잘해라, 도진아. 그 집안 재력이면 내 인생 펴는 거 시간 문제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리며 열렬히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아들의 혼인 빙자 사기를 말리기는커녕 내연녀 측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눈이 멀어 며느리인 저를 철저히 기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불행과 딸아이의 상처를 딛고 명품 가방을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는 저 끔찍한 모자의 얼굴을 보자 서글펐던 눈물이 차갑게 말라붙었어요. 섣불리 윽박 지르고 난동을 부려 저들에게 변명할 기회나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을 작정입니다. 내 명의로 된 전세금과 유라의 양육권, 그리고 저들의 뻔뻔한 숨통까지 완벽하게 끊어놓을 가장 치밀한 덫을 놓기 위해 저는 조용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막힌 배신을 두 눈으로 목격한 주말 오후, 저는 무작정 신우이 도영 형님이 운영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 형님은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며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텃세를 중간에서 막아주던 든든한 내 편이었거든요. 형님이라면 이 미쳐 돌아가는 상황을 바로잡아주거나 적어도 제 억울함에 깊이 공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이중 생활과 어머님의 동조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꾹 참으며 형님의 입술만 애타게 바라보았죠. 하지만 제 말을 듣고도 형님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저와 시선을 맞추지 않고 들고 있던 행주로 깨끗한 테이블만 신경질적으로 문지르더군요. 옳게, 나도 대충은 눈치채고 있었어. 도진이 녀석이 헛바람 단단히 든 것 같아서 몇 번 혼도 냈고. 알고 계셨다고요? 형님, 도진 씨가 유라까지 없는 자식 취급하며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려 해요. 어머님은 그걸 부추기고 계시고요. 어떻게 가족들이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이자 형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힐끗 살폈습니다. 아유, 목소리 좀 낮춰. 다 큰 어른이 바람 좀 피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동네방네 떠들 일이야? 옳게도 유라 생각해서 당분간은 그냥 모른 척 덮어둬. 애 아빠 얼굴에 먹칠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남자가 밖에서 놀다 보면 제풀에 지쳐서 돌아오겠지. 형님의 싸늘한 대답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뻔한 진리가 제게는 심장을 찌르는 독화살로 돌아올 거란 사실을 왜 몰랐을까 싶어요. 남편의 사기극은 어머님 혼자만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 전체가 암묵적으로 아들의 끔찍한 만행을 덮어주며 며느리인 저를 철저한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뼈에 사무치던 원망은 어느새 세상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 미친 집구석에는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으니까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제 등 뒤로 형님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저는 밥도 거른 채 회사 근처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 전체가 한 통 속으로 나를 속였다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남편이 손을 댔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거든요. 대기표를 쥐고 있는 손바닥이 차갑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남편이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건 없는지부터 샅샅이 확인을 부탁했어요. 고객님 명의로 진행된 대출이나 보증은 전혀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떼어온 유라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꺼내 창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럼 제 딸 명의로 된 교육비 적금도 같이 확인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아이 앞으로 들어둔 건데 제가 친권자라 조회는 될 거예요.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대조하고 전산을 조회하더니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따님 명의로 개설된 교육비 적금 세구자 말인데요. 넉 달 전에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전부 중도 해지하시고 전액 인출해 가셨네요.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순간 눈앞이 핑 돌며 이명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유라가 태어난 직후부터 자신의 용돈을 쪼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붓고 있다며 그 통장을 제게 자랑스레 보여주곤 했어요. 그런데 새 여자와 그 집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명품을 사다 바치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내 딸의 미래까지 전부 털어버린 겁니다. 피가 차갑게 식으며 서늘한 위기감이 전신을 휘감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모은 비상금과 제 명의로 된 금융자산을 남편이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방 침대에서 곤히 잠든 유라의 등을 토닥이며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도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어요.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억지로 삼키며 저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유라 교육비 적금 말이야. 내년에 유치원 졸업하면 목돈 들어갈 텐데 만기 언제쯤이지? 제 질문에 남편은 넥타이를 풀다 말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그거? 내년 봄이면 만기지. 이자가 제법 쏠쏠하게 붙고 있어서 굳이 깰 필요 없겠더라고.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유라 대학 등록금까지 싹 다 책임질 테니까. 태연하게 뱉어내는 뻔뻔한 거짓말. 남편은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잠든 유라의 통통한 볼에 쪽소리가 나도록 뽀뽀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다정하고 완벽한 아빠의 얼굴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며 저는 소름이 돋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단 한 줌의 양심도 남지 않은 짐승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에 인간적인 역겨움이 밀려왔죠. 이 남자에게 반성이나 부성애를 기대했던 제 자신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 저는 유치원 근처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서 윤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짜놓은 끔찍한 연극의 가장 치명적인 무대를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따뜻한 커피를 쥔 윤진 씨는 내내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말 점심이에요. 우리 언니네 부모님 모시고 시내 한정식 집에서 정식으로 상견례 겸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약하신 곳이라 상호랑 방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시내 송하원이라는 한정식 집이고 제일 안쪽에 있는 매화룸이래요. 그 남자 쪽에서는 부모님이 해외여행 중이라 누나만 함께 나온다고 했고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어머님은 며느리 모르게 아들의 혼인 빙자 사기를 응원하며 명품 가방을 챙기고 계신데 말이죠. 게다가 저를 앞에 두고 그저 모른 척 덮어두라던 형님은 그 자리에 정식으로 참석까지 할 모양이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진 씨. 절대 곤란해지시는 일 없게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각성이 흘렀습니다. 뻔한 이혼 서류나 던져주고 억울하게 쫓겨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가 가장 간절히 원하고 완벽하게 꾸며낸 가짜 신분, 그 헛된 망상의 성벽이 가장 높이 쌓인 상견례 자리. 저는 바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 남편의 끔찍한 민낯을 산산조각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밤 유라를 재우고 서재로 들어온 저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 홀로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남편의 차 조수석 구석에서 파내듯 찾아냈던 유라의 구겨진 우리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죠. 손바닥으로 우글쭈글해진 도화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지시겨진 선들 사이로 해맑게 웃고 있는 엄마의 핑크색 치마가 보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그림 속 풍경처럼 우리 세 식구의 완벽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딸을 위한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 여자에게 자신을 안타까운 돌싱나무로 포장하기 위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친딸을 엄마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핏덩이로 팔아넘긴 아빠입니다. 아이를 그저 자신의 사기극을 위한 동정 유발도구로 이용하는 남자에게 과연 아빠라는 이름표가 가당키나 한 걸까요? 아니, 껍데기뿐인 가짜 아빠를 남겨주는 건 유라를 위한 길이 아니야. 구겨진 도화지 위로 굳은 결심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처받고 넘어지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단둘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엄마가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남편을 교화시키거나 이 부서진 가정을 복원하려는 헛된 미련은 그 밤 서재의 찬 공기 속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파괴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저가짜 아빠를 아이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고 우리 단둘의 새로운 삶을 구축하겠다고 뼈에 새기듯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미리 예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며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는 치정극은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남편의 거짓 세계를 박살내고 내 재산과 양육권을 온전히 방어할 전문가의 칼날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이번 주말에 기혼 신분을 숨기고 다른 여자와 상견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억지로 캐낸 블랙박스나 카톡 몰래 캡처한 건 증거로 쓰기 어렵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한 제 질문에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톡톡 치며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차하게 말싸움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륜 증거를 들이밀며 소리치실 필요도 없고요. 상대 측 부모와 내연녀가 있는 자리에 그저 이 서류 한 장만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모니터 화면에 띄워준 것은 흔하디흔한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공인하는 서류입니다. 최도진 씨의 배우자란에 고객님의 성함이 버젓이 올라가 있죠. 100마디 구질구질한 변명보다 현재 법적 아내로서 고객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이 무미건조한 공문서 한 장이 상대방의 사기극을 단숨에 붕괴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을 맴돌던 복잡한 불안감들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증거를 잡으려 떨었던 시간들이 우스워질 만큼 차갑고 명쾌한 해답이었어요. 저는 전략적이고 냉철한 확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공들여 쌓아 올린 상견례 자리, 그 정점에 완벽한 공문서를 들이밀어 그의 숨통을 끊어놓기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평일 저녁, 저는 유라를 데리고 넌지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무슨 모임에라도 가셨는지 집을 비운 상태였고, 거실에는 시아버지 상철만 덩그러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아빠를 찾는 유라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아 귤을 까며 슬쩍 운을 뗐습니다. 아버님, 요새 도진 씨가 주말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어머님도 요새 모임이 잦으신지 외출이 많으시고요. 어머니와 시누이가 모두 동조한 이 기막힌 사기극에 평소 무뚝뚝하지만 유라를 끔찍이 예뻐하시던 아버님마저 가담하고 계신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제 물음에 아버님은 이맛살을 깊게 찌푸리며 쯧쯧 혀를 차셨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애비놈은 주말마다 어딜 쏘다니는지 콧배기도 안 보이고 내 시엄이 저 여편네는 며칠 전부터 난데없이 무슨 명품 가방 쪼가리를 들고 와서는 온 돈내를 쑤시고 돌아다니질 않나? 도대체 무슨 돈이 나서 저러고 다니는지 물어봐도 콧방귀만 뀌고 아주 집안이 엉망이야. 시아버지의 황당해하는 얼굴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이 노인 혼자만 아들과 아내의 끔찍한 만행을 까맣게 모른 채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라의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허허 웃으시던 아버님의 굽은 어깨를 보며 짧은 씁쓸함과 묘한 안타까움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한 덫을 거둘 수는 없었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집구석이랑 영원히 인연 끊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며칠 뒤면 똑똑히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속으로만 차가운 작별 인사를 건네며 평소처럼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늦은 밤,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제 곁으로 샤워를 마친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목에 두른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슬금슬금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여보, 안 자고 뭐해? 피곤할 텐데 무리하지 마. 응, 내일 아침까지 넘겨야 할 기획안이 있어서. 당신은 일찍 자, 피곤하잖아. 남편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얼굴을 꾸며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말이야. 나 이번 주말에 아무래도 지방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김 부장님이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맡기시는 바람에 거래처, 공장들 싹 다 돌고 일요일 늦게나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 유라 데리고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지방 출장. 내연녀 부모님을 모시고 시내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치르는 일정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포장했습니다. 저는 타자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올려다보며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어떡해. 당신 요새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너무 고생이네. 회사 일이 우선이니까 유라 걱정은 말고 다녀와. 내일 저녁에 내가 출장 갈 때 입을 옷이랑 짐 싹 다 싸놓을 테니까 푹 자고. 제 완벽한 내조에 남편의 굳어있던 얼굴에 순식간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아니, 안도감을 넘어선 어떤 가소로움이었죠. 내가 그럼 그렇지라는 듯 남편의 입꼬리에 엷고 거만한 미소가 비죽이 새어나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아내, 완벽하게 성공한 이중생활. 그 얄팍한 밑바닥을 지켜보는 제 가슴 속에는 서늘하고 통쾌한 조소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마음껏 방심하고 마음껏 비웃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떨어뜨려 줄 테니까. 남편이 방심의 최고조에 달한 바로 이번 주말,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서류 봉투 하나를 챙겨 들고 그 우아한 상견례 장소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을 거쳐 서류를 발급받고 은행 창구 의자에 앉으니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어요. 남편을 향한 최종적인 반격을 시작하기 전 지난번에 손대기 시작한 자금 분리 작업을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둬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내 명의의 자산에 몰래 손을 대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만 했으니까요. 은행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억지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자산의 보안을 최고 단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묶여있던 통장들도 오늘부로 출금 권한을 전부 제 단독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은 깐깐한 제 요구와 완벽하게 챙겨온 서류들을 번갈아 보더니 군말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객님. 본인 확인되셨고요. 요청하신 대로 모든 보안 조치와 자금 분리 절차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도 전부 새로 설정해 주세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단말기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꾹꾹 눌러 입력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부부 공동의 테두리가 전자음 몇 번에 툭툭 끊어져 나갔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징그럽게 얽혀있던 부부의 인연을 경제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참으로 허무할 만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리던 미련을 버리고 차가운 서류의 힘을 빌리자 비로소 내 삶의 경제적 주도권이 온전히 제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막연하게 목을 조르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서늘한 안정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경제적 방어선은 완벽하게 구축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인간의 허위 신분과 거짓된 사회적 관계를 낱낱이 끊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님이었어요. 며칠 전 시댁에서 슬쩍 떠보았을 때 어머님의 과소비에 황당해하시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사이 시어머니나 남편의 비밀을 결국 눈치채신 건 아닐까 싶어 서둘러 차를 갓길에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수화기 너머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곧이어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아주 눈이 멀었어. 아버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내 새끼가, 아니, 내 마누라라는 여편네가 너한테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이는 줄도 모르고 방금 어미 그 미친 여편네 윽박질러서 다 들었다. 도진이 그 미친놈이 주말에 상견례를 간다고? 시아버지는 가슴을 치는 듯 컥컥거리며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안의 평화를 핑계로 혹은 유라를 불쌍히 여겨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회유하실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멍해지고 말았어요. 나한테 용서 구하지 마라. 아니, 절대 용서해주지 마.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방법으로 그놈들 죗감 치르게 해라. 나는 오늘부로 그놈 애비도 아니고 저 끔찍한 여편네 남편도 아니다.
핏줄이라고 감쌀 생각 추호도 없으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예빈은 무조건 내 편이야. 핏줄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대신 철저히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인 며느리 편에 서서 스스로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뼈아픈 결단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어른다웠던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에 차갑게 굳어있던 가슴 한구석에서 울컥하는 슬픔과 깊은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 한마디로 유일하게 마음에 걸렸던 시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일말의 망설임조차 남지 않았어요. 남편의 거대한 거짓말을 박살낼 결단은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고 거실 식탁에 앉으니 유라가 새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색연필을 쥐고 꼬물거리는 아이의 작은 손을 보니 남편이 쓰레기처럼 구겨버렸던 그 그림이 다시금 가슴을 후벼 팠죠. 우리 유라, 오늘은 무슨 예쁜 그림 그려? 제가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자 유라가 배시시 웃으며 스케치북을 제 쪽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짜잔, 엄마랑 유라야. 도화지 한가운데에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유라와 제가 단둘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없었어요. 도화지는 우리 둘만의 미소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느냐고 칭얼거리는 대신 유라는 저와의 단단한 일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저가짜 아빠의 자리를 유지해주지 않아도 내 딸은 엄마의 온전한 사랑만으로 충분히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아이가 직접 보여준 셈이었죠.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제가 내린 단절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완벽한 확신이 섰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이 가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두려움은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한 유라 엄마로서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전의 상견례 전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낮에 구청 무인 발급기에서 출력해온 서류들을 꺼내 투명한 클리어 파일에 하나씩 정성껏 철하기 시작했죠. 빳빳한 종이 위 차가운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찍힌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의 글씨들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수백 번의 거짓말로 쌓아 올린 가짜 신분도 내연녀 측이 기대하고 있을 헛된 환상도 이 서류 앞에서는 단숨에 찢어발겨질 테니까요. 길고 구차하게 매달리며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핏대를 세우며 소리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무미건조한 이 문서와 합법적인 아내인 제 존재 자체가 저들의 거짓 프레임을 무너뜨릴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감동과 벅찬 확신은 어느새 서서히 식어 심장 밑바닥부터 예리하고 단호한 전투태세로 바뀌어 갔습니다. 내일 점심, 남편이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거짓의 성을 완성하려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 저는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침착하고 단정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가 그가 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가방 안에 빳빳하게 철해둔 서류 파일이 들어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원하게 복수하러 가는 길인데도 심장이 쿵쿵 뛰어 입이 바싹 타들어갔어요. 심호흡을 하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내 차 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서연아, 애미야. 어두운 기둥 뒤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와 제 팔뚝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시어머니였어요. 며칠 전 남편의 차에서 명품 가방을 받아들며 화사하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간밤에 시아버지에게 쫓겨나기라도 한 듯 겉옷조차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꼴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팔을 빼내려 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소매를 더 꽉 움켜쥐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너 지금 도진이 상견례 하는 식당 가는 거지? 애비한테 다 들었다. 이왕 일이 된 거 촌스럽게 식당 쳐들어가서 깽판 치고 그러지 마라. 깽판이요? 남의 귀한 딸 인생 망치고 지 자식까지 버리려는 사기극을 막는 게 깽판인가요? 아유, 다 끝난 마당에 얼굴 붉혀서 뭐해. 내가 오늘 하루만 조용히 넘어가서 이혼 도장 찍어주면 내가 그쪽 며느리. 아니, 새 여자 쪽에 잘 말해서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응? 서로 좋게 좋게 가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징그러운 노욕 앞에서는 사람의 얼굴마저 악기처럼 일그러진다는 걸 그때 똑똑히 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오직 새 며느리에게서 떨어질 금전적 이익에 완전히 눈이 멀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내다버린 괴물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호했던 마음속에 지독한 경멸과 서늘한 오한이 스쳐 지나갔어요. 더러운 손 치우세요. 그 잘난 위자료니 명품이니 오늘 제가 다 잿더미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차갑게 쳐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밖에서 차창을 두드리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거칠게 엑셀을 밟아 상견례 장소로 출발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단 1초라도 더 가족으로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뼛속까지 시리게 박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곳은 시내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최고급 한정식집 송하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단정한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입구로 향하는데 낯익은 실루엣이 식당 정문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올림머리까지 완벽하게 세팅한 시누이 도영이었어요. 저를 발견한 시누이는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기겁하며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쳤어? 형님이야말로 여긴 무슨 일이세요? 유라 생각해서 당분간 조용히 넘어가라며 방관자 행세하시더니 아예 사기극 공범 자격으로 정식 초대라도 받으셨나 봐요? 말 조심해. 내가 기어이 여기 들어가서 초통을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이러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 이기적인 기집애야. 기가 차서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며 침묵하던 방관자인 줄 알았는데 시누이조차 자신의 알량한 집안 체면과 동생의 재출발을 위해 가짜 상견례 자리에 버젓이 참석하는 뼛속 깊은 공범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맹렬한 분노와 함께 이 끔찍한 가족 전체의 가식적인 껍데기를 오늘 낱낱이 부숴버려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습니다. 비키세요. 당신들 집안의 그 알량한 체면이 오늘 남들 앞에서 어떻게 짓밟히는지 룸 안에서 똑똑히 구경이나 하시든가요. 저는 시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고 식당 입구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누이가 뒤에서 어쩔 줄 모르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직원의 안내를 거절하고 제일 안쪽에 있는 매화룸 앞 복도에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나무 문고리를 잡으려 손을 뻗는데 문틈 사이로 룸 안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7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현실적인 압박감에 심장이 쿵쿵 요동쳤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 찰나 안에서 너무도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장인어른. 핏덩이 같은 우리 유라를 버리고 야반도주한 참 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아이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희수 씨 만나서 이제야 진짜 가정이 뭔지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남편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새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밖에 있는 진짜 아내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말살시키며 가증스러운 동정표를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두려움마저 차갑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문을 여는 대가로 내 찬란했던 청춘이 잿더미가 되더라도 기꺼이 치르리라. 저 인간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겠다는 서늘한 각오뿐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거칠게 아래로 당겨 룸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기 순간 화기애애하던 룸 안의 공기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깔린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내연녀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내 남편이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친 그 1초 수백 번 거울을 보며 완벽하게 연습했을 남편의 그 당당하고 여유로운 표정은 모래성처럼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끔찍한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다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겨운 부성애를 연기하던 남자의 그 처참하고 비로한 꼴을 내려다보자 절대적인 우월감과 압도적인 카타르시스가 정수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누이신데 남의 자리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요? 어리둥절해하는 내연녀의 아버지를 향해 저는 덜덜 떠는 남편을 벌레 보듯 무시한 채 천천히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가방에서 빳빳한 투명 파일을 꺼내 테이블 정중앙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당신 대체 누군데 남의 상견례 자리에 들어와서 행패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내연녀의 어머니가 기함하며 소리쳤고 아버지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반쯤 굴러떨어질 듯 사색이 되어 굳어있는 남편을 서늘하게 곁눈질했죠. 제가 누구냐고요? 저기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고 있는 최도진 씨의 법적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순간 누군가 들고 있던 유리잔이 카펫 바닥으로 둔탁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내연녀 강희수 씨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린 채 눈동자를 극심하게 떨며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게 무슨... 분명히 애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이혼 서류 정리 다 끝난 돌싱이라고 했잖아요. 도진 씨, 이 여자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고. 희수 씨가 발작하듯 소리치자 남편은 턱관절을 딱딱거리며 변명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희수 씨.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오해가. 남편의 얄팍한 변명이 채 이어지기도 전에 저는 테이블 정중앙에 내려놓은 투명 파일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 서류 한 장이 훨씬 정확하겠죠. 어제 구청 무인 발급기에서 떼어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최도진 씨 배우자란에 제 이름이 얼마나 선명하게 박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내연녀의 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까지 꺼내어 서류를 훑어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쳐죽일 개자식? 아버지는 서류를 바닥에 팽개치고는 식탁을 넘어갈 듯 달려들어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세팅된 테이블이 덜컹거리며 국물이 쏟아지고 접시가 깨져나갔습니다. 감히 내 귀한 딸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쳐? 이 쓰레기 같은 놈. 아빠. 희수 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멱살이 잡힌 남편은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짐승 같은 앓는 소리만 내며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죠. 그토록 남편이 공들여 쌓아 올렸던 완벽한 두 번째 세계가 단 종이 한 장에 산산조각이 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방안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제 가슴 속으로는 심장이 얼어붙을 듯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웃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두 분 귀한 따님, 사기꾼에게 평생 발목 잡힐 뻔한 걸 막아드렸으니 감사 인사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제 볼일은 끝났으니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남편의 비루한 몰골에 단 1초의 미련도 두지 않고 우아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차가운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운전석 문고리를 당기려던 찰나 등 뒤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구둣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여보.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넥타이가 반쯤 뜯겨나간 남편이 헐떡이며 뛰어오더니 그대로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잠깐 귀신에 씌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당장 회사에 소문나면 목 날아가고 저 집안에서 고소 들어올 거야. 제발 당신이 한 번만. 남편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다버린 채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비참하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벌레가 기어오른 듯한 끔찍한 오한을 느끼며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죠.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여보, 유라. 우리 불쌍한 유라 아빠 없이 어떻게 커? 유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덮어주라.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평생 기어다니면서 살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결국 내 딸을 방패막이로 삼아 숨으려는 저 추악하고 비겁한 밑바닥. 인간에 대한 구역질이 날 정도의 환멸과 지독한 경멸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구두굽으로 남편의 손을 거칠게 차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내 딸 이름 한 번만 더 올리면 그 혀를 뽑아버릴 줄 알아. 이미 내 명의로 된 자산, 통장 싹 다 분리 끝났고 월요일 아침에 법원으로 이혼 소장 들어갈 거야. 유라 교육비까지 다 털어서 사기친 내 죄값 하나도 빠짐없이 뱉어낼 준비나 해.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어진 남편을 쓰레기 보듯 지나쳐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탔고 거칠게 시동을 걸어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비밀번호를 바꾼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현관 인터폰 모니터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부서질 듯 거친 주먹질 소리가 들려왔죠. 문 열어,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이따위로 망쳐놔? 문 안 열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이닥쳐 현관문을 두드리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누르고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문 안 열어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두 분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습니다.
앞으로 이 집 앞에 다시 나타나시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넣을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신고를 해?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저는 인터폰을 끊고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낮에 상견례가 끝난 직후 상황을 전해두었고 혹시 저들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둔 참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두 사람 저희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문 열어줄 생각도 더 이야기할 생각도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10분 안에 안 가면 신고할 거예요. 알았다. 내가 바로 올라가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 화면 속으로 시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서연이가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했다는데 왜 아직도 여기 붙어 있어. 시아버지가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여보, 저 기집애가 도진이 밥줄을 다 끊어놓게 생겼다고요. 내 놈들이 서연이 앞길과 우리 손녀 인생을 먼저 망치려 든 거겠지. 서연이가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평생 이 집 문턱 밟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시아버지는 아들과 아내의 등을 억지로 떠밀며 거칠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멀어지는 악다구니 소리와 함께 복도는 이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니터 속 시아버지는 굳게 닫힌 제 집 현관문을 향해 미안함이 담긴 짧은 목례를 남기고는 돌아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제 단절 선언 앞에서 시아버지는 혈육의 정에 휩쓸리지 않고 제 결정을 그대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그제야 팽팽하게 조여있던 어깨에 힘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저 끔찍한 시댁과의 인연이 법적인 절차 이전에 현실적으로 영원히 끊어졌음을 완벽하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유치원복을 단정하게 입은 유라가 스케치북을 무릎에 얹고 제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숨막히던 폭풍이 지나가고 거짓된 가짜 아빠의 흔적이 말끔히 지워진 집안은 낯설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유라야. 제가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우리 유라랑 엄마 딱 둘뿐이야. 그래도 엄마가 우리 유라 밥도 맛있게 해주고 유치원도 매일 데려다주고 세상에서 제일 씩씩하게 지켜줄 거야. 아빠가 없어도 우리 딸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지? 혹시라도 아이가 아빠를 찾으며 불안해하지 않을까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어두운 기색 하나 없이 눈을 반달처럼 접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응, 엄마랑 유라랑 계속 같이 살면 돼. 유라도 엄마 지켜줄 거야. 유라가 제 목을 꽉 끌어안으며 통통한 뺨을 비벼왔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억지로 화목함을 꾸며내며 참고 살았던 과거에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가짜 아빠를 도려낸 지금 이 빈자리가 아이의 정서에는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한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품에 안긴 딸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제 두 눈에 눈물겨운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당한 유라 엄마로서 흔들림 없이 법정 싸움을 마무리하고 우리 둘만의 새롭고 단단한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제 온 삶을 던질 것입니다. 이혼 소장과 남편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침없이 접수하고 온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방에서 새근새근 잠든 유라의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온 저는 텅 빈 소파에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치열했던 전쟁 같은 폭풍이 모두 지나가고 집안에 완벽한 고요가 내려앉자 이상하게도 이겼다는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지독한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밤 어둠 속에서 홀로 흘렸던 눈물은 배신한 남편을 향한 미련이나 슬픔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가짜였던 남자에게 속아 바쳤던 내 빛나는 20대와 30대, 그 7년이라는 청춘과 헌신이 속절없이 허공으로 흩어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죠. 완벽한 반격으로 승리를 쟁취했지만 곧바로 동화처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뼈아픈 상실감을 온몸으로 통과해야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저는 잿빛처럼 남아있는 이 씁쓸한 감정을 억지로 외면하지 않고 충분히 슬퍼하며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을 찬물로 씻어낸 뒤 내일부터는 과거의 망령이 아닌 오직 나와 내 딸의 미래만을 보며 살아가겠다고 거울 속에 저를 향해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 도영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이야기일 게 뻔했죠.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 한 통만 남긴 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방관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복까지 차려입고 나오셨더군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저 역시 다시는 그 사람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평일 오후 제가 다니는 회사의 마케팅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타깃 마케팅 개편안 서연 대리가 기획한 방향대로 적극 추진해 봅시다. 타깃 분석부터 예산안까지 아주 빈틈이 없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부서장님의 흡족한 목소리와 함께 팀원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지옥 같은 이혼 소송에 치이면서도 행여나 본업에 흠집이 날까봐 매일 밤잠을 줄여가며 독하게 매달렸던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스크린 앞에 당당하게 서서 저를 향해 미소 짓는 팀원들과 눈을 맞추자 깊은 안도감과 짜릿한 성취감이 척추를 타고 올랐습니다. 남편의 껍데기 같은 아내가 아니라 온전한 내 이름 서연석자로 불리며 프로페셔널한 직장인으로 인정받는 순간 제 삶이 무너져 내리는 지옥을 겪었음에도 내 일터에서의 자리는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울고만 있기보다는 내 능력을 펼치고 커리어를 개척해 나갈 때 비로소 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존감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주말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유라에게 미역국을 먹이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아버지 상철 아버님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오늘 우리 유라 생일이라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애 미역국은 먹였니? 네, 방금 먹이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 차분한 대답에 수화기 너머의 아버님은 무겁고 푸석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도진이 그놈은 위자료 물어주고 소문나서 회사에서 쫓겨난 뒤로 빚더미에 앉았다. 제 어미랑 맨날 집구석에서 원수처럼 악다구니 쓰며 지옥같이 살고 있어. 다 우리 집안 업보고 천벌이지. 아버님, 지난달에 이혼 판결도 모두 끝났으니 앞으로는 이런 사적인 연락조차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유라 예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덤덤하고 단호한 성급기에 아버님은 일말의 원망도 없이 그저 평온하고 씁쓸한 작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온전히 존중하마. 우리 가족은 평생 벌을 받고 살 테니 넌 그저 유라랑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라. 통화가 끊기고 과거와 저를 연결하던 마지막 끈마저 깔끔하게 잘려나갔습니다. 가해자들은 완벽하게 단절된 채 각자의 지옥에서 불행을 감당하고 있었고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전남편과 시댁의 존재를 영구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과거의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낸 고요한 평온함 속에서 저는 숟가락을 들고 씩씩하게 밥을 먹는 딸의 얼굴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벽면 한가운데 커다란 못을 새로 박았습니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던 그 빈 벽에 반짝이는 새 액자를 걸기 위해서였죠. 유라야, 이리 와서 이거 봐. 우리 유라가 예쁘게 그린 그림 엄마가 엄청 큰 액자에 넣어서 걸었어. 거실 정중앙에 걸린 커다란 액자 안에는 유라가 며칠 전 도화지에 꽉 차게 그렸던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엄마와 딸, 단둘이 손을 꽉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엄마랑 유라다. 유라는 환호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더니 제품으로 깊이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까르르 웃는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맞추며 저 역시 액자 속 그림처럼 활짝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유치원 참관 수업에서 시작되었던 기막힌 악몽이 마침내 완벽하게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번듯해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진실된 끈 그 자체라는 것을 억지로 가짜 아빠를 세워두지 않아도 나와 딸 단둘만으로도 이미 완벽하게 충만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거짓된 모래성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자리에 저는 가장 주도적이고 평온한 우리만의 튼튼한 진짜 일상을 세웠습니다. 당당하고 빛나는 유라 엄마로서 쟁취해낸 이 눈부신 삶을 앞으로도 긍지 높게 지켜낼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 보여도 결국 작은 진실의 바람 하나에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 헛된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의 터널을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기에 지금의 단단한 저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체면이라는 핑계로 썩은 살을 안고 버티기보다 과감하게 도려내는 용기가 가짜 삶을 진짜 삶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완벽한 일상이 누군가의 지독한 기만과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성을 부술 망치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태로운 성벽 안에서 영원히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과 용기 있는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